아까 뭐 유가와 관련해서 JP 모건 뭐 이야기할 때 해석과 관련된 뭐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 공급 사이드 쪽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그러니까 이 감축되는 부분 이 샥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끝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이제 120까지 갈 수도 음, 있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 아니고 뭐 그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게 몇 주 안에 이런 그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분기에 어떤 그 글로벌 GDP 성장이 정체로 둔화될 거다. 음, 그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 이 골드만삭스는 이 대북 랠리가 끝났다. 한 105달러. 그러니까 내년에 그 배럴당 105 지금 95인가요? 한 10달러 정도 남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그 105를 넘어서 막 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펙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거죠. 오펙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펙이 골드만은 적당히 그냥 하다 말겠 뭐 그런 느낌이고 JP 모건은 확 줄이게 되면 이제 튀어 올라간다 뭐 이런 음,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이 좀 이제 뭐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그냥 관심 있게 근데 지금 제가 그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옛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그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전략적 비축률을 다 써서 0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정확한 기사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런 기사가 있다면서 그걸 그렇게 인용한 거는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저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보면 그 6억 2천만 배럴에서 지금 3억 5천만 배럴로 이제 낮췄는데 최근에 조금 담았어요, 조금. 조금 음, 담았는데 리필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재선을 위해서 이걸 확 써버리면 쓴 만큼 또 쓰는 거잖아요. 그냥 제로로 만드는 거는 3억 5천만 배럴을 쓰면 되겠죠. 유가도 잡고 물가도 잡고 할 수 있긴 한데 과연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없을 것 같아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비꼰 게 그거거든요. 비꼰 내용은 또 이거예요. 내가 재선이 못 되는 게 국가 비상사태다. 뭐 이런. 참, 아, 하여튼 예, 하여튼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써버리면 혹시나 이제 경제 뭐 이런 그런 걸로 유가도 잡고 그 미국의 어떤 경제도 이제 유지하는 걸 위해서 쓴다. 쓴 이유가 문제죠. 이제 재료를 만들고 채우려면 그러니까 반 쓰고 채우는 것보다 빠져서 채우는 거랑은 그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음, 왜냐하면 이걸 빠르게 쓸 수는 있지만 빠르게 채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채우는 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이 이제 개발한 게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그 당 정부에서 이 소위 저기 알래스카 쪽에 북극 쪽 그쪽에 유전을 7개인가 그 허가를 했어요. 시추하는 거를. 어, 근데 그거 지금 남은 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시추 임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북극 국립 야생 보호구역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걸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그 웬만큼 여기 말고는 저걸 채울 만한 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재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어쨌든 그 유정을 개발하거나 더 뽑아야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가는 길은 뭐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친환경 쪽에 그 앞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최근에 몇 개 또 요거 쪽 말고 다른 쪽에는 또 뭐, 미국 내에서 석유 시추하는 걸 또 허가해갖고 또 그것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또 반대하는 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환경단체들이.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물 건너간 거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뭐 이렇게 진짜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이 근거를 한번 좀 찾아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좋긴 한데 나중에 아마 된통 뭐 이렇게 좀 어려워지겠죠. 이런 문제는. 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유가 여기 보시면 미국의 이제 크루드 오일 생산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최근에 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약간 이제 뭐 앞서도 말했지만 바이든 정부하고의 어떤 맥락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하던 쪽에서는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친환경, 소위 말하는 아까 신재생 쪽에는 또 안 좋은 이야기죠. 이건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이쪽으로 더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니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후와 관련된 부분과 또 막 이야기가 지금 또 다시 이제 재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음, 좀 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이따, 인플레와 관련된 거라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 인플레가 높아지는 게, 커머디티 쪽에는 저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오렌지 주스 가격이 지금 6월부터 해서 상당히 계속 올랐어요. 또 30%. 오렌지 가격이 쭉 음, 하다 보면 30%, 뭐, 슈가, 뭐, 디젤, 그 다음에 우라늄 가격, 그 다음에 브렌트, 뭐 전부 다 대부분 20% 이상이 단 몇 달 만에 지금 가격이 올라 버렸거든요. 상당히 음, 지금 인플레를 유발하는데 과거에 여기 그림에 이제 1960년대면 요게 이제 1960년대 여기가 결국 후반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1960년 후반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아, 음, 이때 그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오를 때 주가가 한번 약간 이제 멈출랑할 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정이 되니까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뭐 코비드 버블 이후에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가 만약 이제 좀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정이 되면 주가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식,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또 주구장창 오르죠. 그 이후에 폴 볼커가 나오면서 그냥 눌려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올라오니까 그때 또 그 전 수준보다 더 많이 빠지는 주가가, 이런 음, 모습이 나왔죠. 이게 이렇게 금리가 인플레가 안정됐다가 튀어오르면 올랐던 것보다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어떤 패턴하고 뭐 똑같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인플레 구간에서의 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결국 이제 최근에 이 유가나 그런 거에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는 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전쟁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어떤 촉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유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가나 어떤 유가로 끝나는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얘 전력 비용, 전력 코스트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음, 전력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독일의 소위 말하는 전력 비용이
급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력이 그래도 원전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씩 오는데 그 데미지가 어, 유럽 그 독일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비용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음, 산업이 이제 좀 기존 산업마저도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던 석탄 그 발전도 막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각 기업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뭐 데이터 센터 큰 거 이런 거 짓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AI 슈퍼컴퓨터 뭐 AI급의 그런 큰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센터가 여러 개를 계속 지을수록 그 전력을 먹는 거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니까 그 전력을 감당을 하려면은 어 웬만해선 싼 거를 대야 되잖아요. 전력이. 가격이 그렇죠. 괜찮은 거를 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대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 음,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기술은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전력이 못 따라오는 거고 나중에 잘못되면 뭐냐면 전기차를 샀는데 그 한전이 이제 뭐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휘발유 넣는 것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보조금을 안 주고 뭐 없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뭐 좀 일부 사람들은 뭐 전기차가 뭐 일반 그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문제는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거다라는 말까지도 있던데 그랬던 어쨌든 이게 지금 약간의 좀 바뀐 게 아닌가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재생이나 이런 기술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뭐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R&D가 들어가는 쪽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 거죠. 음, 예, 예. 그건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력을 되게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개발되면 좋은데 뭐 그거보다는 확산에 너무 이제 좀 어, 보여주기식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저기 좋아 보이네, URA. 우라. 우라가 좋아 보여, 우라가. 우라가, 그렇잖아요. 우라가 좋아 보여. 우라가 그나마 싼 전력 아닙니까? 그나마? 예, 예. 네. 하여간 갑자기 우라가 좋아 보입니다. 우라, 그 다음에 카메코, CCJ,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원전은 한 번 터지면은 또 아, 엄청난 재앙이 그때, 오고 그렇죠. 뭐 네. 그런 게 있어서 음, 모르지만 어떤 식의 뭐 몰라서 안 했는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지구 온도가 지금 넘어섰다면서요. 1.5를 넘어서서 2로 가고 있다면서요. 지구 온도 네, 평균 맞아요. 먹에. 1.5가 넘어가면 일단은 위험한 상황이죠, 네, 지금. 뭐 근데 이제 그거를 낮추는데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약간 암울한 느낌도 들더라고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가면 전기값 못 돼갖고 이제 네.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음, 듭니다.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화력 발전이나 이런 탄소가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자제를 계속하고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좀 우려되는 건데 좀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광고 지출. 와이와이로 최근에 에, 상당히 많이 6.2%는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 이런 쪽에도 관심 꼭 뭐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계속 그 지출 감소 이렇게 마이너스 나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좀 나오면 계속적으로 광고 기업, 디지털 광고 기업 쪽에도 좀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TSMC, 그러니까 애플이, 이나노 공정에
아마 2026년 초기에 그 칩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뭐 내용인데, 애플의 그 A20 바이오닉 칩, 요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후속 그 AI 칩인 B100, 이게 2나노 공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 2나노급으로 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중간에 이제 암이 역할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어, 앞단의 웨이퍼를 그거 하는 부분이 이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칩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암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기업, 이 세 기업은 모두 암의 투자자죠. 음, 그래서, 이 암을 기준으로 이 세 개 기업은 어쨌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이게 가능하다. 뭐, 그래서 음, 암 이야기 하려고 이것까지 끌어온 겁니다. 뭐, 음, 너무 주가를 막 밑으로 내리기에도, 그러니까 PER을 너무 낮게 보기에도 이 전략적인 음, 관계가 있어서 그건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렇죠. 나쁜 네, 얘기밖에 없죠. 최근에 암에 대해서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한 며칠 지난 그 기사인데, 요걸 왜 했냐면, 어, 이걸 왜 했냐, 앞서 봤던, 이것도 그렇고 그 유가 문제, 전기차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과연 어, 어, 요것도 그렇고 지금 볼보, 보시면은 예, 예. 볼보의 디젤 엔진을 가진 차 생산을 2024년 초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디젤차 생산 안 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다들 넘어가고는 있어요. 바꾸고는 있죠. 음, 그리고 보시면 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긴 합니다. 음, 예. 지금 100만 대 오는데 10년 걸렸고요. 200만 대 오는데 2년 걸렸고, 이제 100만 대 더, 300만 대 더, 그러니까 100만, 200만, 300만 오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음, 빨라지고는 있는데, 뭐, 전 세계 이제 자동차 대수를 생각하면 뭐,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어, 빨라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전체가 바뀌면서, 전체 그걸 바꾸려면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죠. 이게 결국에는 보조금 없이도 그러니까 전기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처럼 막 뭐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보면 뭐 충전하고 쓰는데 뭐 몇천 원밖에 안 나왔다 뭐 할인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음,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향후에 전기차가 늘어나고 전기를 더 많이 충전하고 하는 가운데 어쩐 일정 레벨이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약간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뀌는 과정은 맞는 거다. 속도의 문제지. 근데 그 속도가 음, 그 문제,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 보급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의 역할이 많이 컸죠. 이쪽에 이제 법안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지금 테슬라가 보시면 미국 내 점유율이 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약간 이제 정체되다가 약간 떨어졌어요. 음, 점유율이 약간. 뭐 어쨌든 그래도 뭐 61%입니다. 61%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약간 뭐 그래도 이제 올라오다 정체된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럼 이건 사실인가요? 이거 이거 묻고 싶어서 한국 네. 기사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국 검찰이 뭐 머스크의 테슬라 회사 돈 착복 혐의 수사하고 이거 보셨어요? 이런 기사? ITN 근데 이걸 뭐 이런 것까지 여기 기사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혹시나 이제 뭐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못 찾겠던데 뭐 음, 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인스타 카트가 카트, 많이 네. 올랐는데, 아, 인스타 카트를 IPO를 한 이유는 그 직원들의 그러니까 보상 현금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그 앞전에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가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지금 줄었죠. 예
지금 보시면 95억 달러 밸류에이션에 그 밸류에이션으로 약 6억 6천만 달러를 IPO를 통해서 조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4억 5천만 달러는 주요 투자자들이 매입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퍼블릭 개인들이 이쪽에 2억 달러니까 많이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좋아요. 괜찮고 수익성도 높은데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돈을 못 만지니까 그 유명한 엑싯? 엑싯? 엑시 근데 이 엑시트도 지금 보시면은 일부만 했어요. 일부만. 일부만.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뭐 그 주식만 들고 있으면 뭐 가난한 거죠. 그 여전히 그렇죠, 일부만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일부 현금화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 뭐, 근데 네. 하여간 우리 이사님의 또 내피셜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경쟁이 심해요. 여기가 보니까 아시겠지만 심하겠죠. 심하겠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로서리 마켓 점유율 온라인 점유율을 보시면은 월마트가 당일 1등이고요. 아마존이 2등, 인스타카트가 3등이에요. 근데 21, 22, 25, 뭐, 그러니까 아주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소위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그 해자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자가. 이 거대 경쟁자가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두 개의 거대 경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도 이제 자체 배달 서비스 제공을 지금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수익이 왜냐면 이게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5에서 10% 정도인가 뭐 수수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라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버나 대시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비슷하게 그런 쪽이 되고 아마존도 그 이쪽으로 좀 성장을 키워볼까? 뭐 이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자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좀 큰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만약 뭐 다른 데서 이런 1등과 2등 중에서 그냥 얘 인수한다. 그러면 뭐 또 괜찮죠. 그런 전략이라면 모를까. 일단 그렇고. 그래서 그 다모다란 교수는 자기가 계산해 봤더니 한 29달러 나오더라. 적정 가치가. 예, 궁금하시면은 여기 이분 블로그 포스트에 가시면은 이걸 다 써놨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인텔이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밀리는데, 올 12월 14일 날, 소위 말하는 AI 노트북 프로세서가 나옵니다. 네, 요게 이제 이 기대감이 좀 있었던지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인텔 코어 울트라라고 하는 코드네임이 메테오로 레이크라는 그 CPU를 만들고 그 CPU에다가 그 인텔 NPU AI 엔진이 요게 들어간 노트북을 처음에 대만의 그 에이서 AI 노트북을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제 기본 AI 가속과 관련돼서는 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추론은 약간 기본적인 거 정도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이 1,560달러니까 에이서 노트북 중에서는 비싼 편이죠. 얘가 비싸니까 얘가 마진이 좋아서 인텔이 좀 좋은 게 아니냐, 좋아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아마 이게 잘 되면은 나오는 윈도우가 탑재된 뭐 윈도우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이게 잘 되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쪽은 새로운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트북급에서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뭐 기대감은 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저하고 파트너십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생성형 AI 관련 이야기 있었는데 이야기를 꺼낸 건 뭐냐면 가트너가
최근에 그 보시면 AI 주가가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트너의 2023년 그 하이프 사이클, 소위 말하는 과대 광고가 이 버블과 관련된 뭐 이런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음, 보통 그 기업 이 새로운 그 산업이 들어오면은 이런 대부분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가고 살아남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된 부분들 특히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 그다음에 AI 뭐 어즈먼티드 뭐 요거 그다음에 어규먼티드 그다음에 여기 API 센트릭 사스 뭐 요런 부분들 여기에 관련된 요런 쪽과 관련된 부분이 이 소위 말하는 어, 기대감이 정점 피크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 다음은 내리꽂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생성형 AI도 여기 즉 뭐냐? 어, 뭐, 아직까지 출발 안 한 쪽은 뭐, 뉴로, 뭐, 요런 몇 개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알려진 부분들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이제, 요런 걸 예상을 하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음, AI 버블 버스팅 해서, 쇼팅,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주식을. 격렬하게, 음, 아주 빠르게, 뭐, 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AI 커맨드가 아티클 인테 AI와 관련된 어, 요 스토리 카운팅 한 게 이렇게 뭐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 하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AI 주식을 순매수 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엔비디아 발표하고 또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음, 예.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헤지펀드의 그 롱숏 레이쇼 보시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네. 있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숏이.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즉,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처럼, 아마 이 부분을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음, 어, 이 부분에 지나가면서 이런 급락은 서비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AI 서비스, 그러니까 AI를 서비스하려고 뭐,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칩을 막 사고 뭐 하고 하잖아요. 예. 네. 이거는 아마 공모에도가 먹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올 거니까, 당장. 근데 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도 이제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긴 하죠. 최근에 엔비디아도 공매도가 좀 늘어났다가 또 커버링 하면서 좀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걸 공매도가 성공할까? 그러니까 길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디맨드 풀 포워드 즉 당겨서 수요를 가져와서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수요를 미리 확 당겨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정 사실이긴 해요. 근데 과연 길게 공매도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미리 주가는 수요는 땡겨왔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이제 좀 나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빨리 온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게 여기 벌써 여기 왔다는 게 몇 달,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 왔다. 어, 네, 하여튼 이건 가트너 이야기니까 뭐 근데 이런 걸 보고 아마 이제 숏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대만 기사의 루머라고 하면서 이제 대만 기사인데 대만의 AI 서버 관련주가 어제 폭락했나 봐요. 폭락한 음, 이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하이프가 감소, 그러니까 뭐
과대 광고가 줄어들었다. 이게 뭐냐면, 그, 현재 그 365 코파일럿 구독 있잖아요. 기업들이 하는 네. 거. 이게 지금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도나 봐요. 음,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H100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다. 어, 음. 그러면서 이게 폭락했어요. 왜 폭락했대요? 이 폭락한 거꾸로 찾아간 거죠. 이 폭락하니까 이런 소문이 있더라. 뭐 이런 루머가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 서비스 부분은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시간이 이제 이런 과정을 음, 거치면서 제대로 된 것만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막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맹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긴 한데 일단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어, H100을 줄이긴 했는데 또 다른 건 또 늘렸어요. H200 저희 뭐죠? 서버로 만드는 건 또 조금 늘렸다고 하던데 아직 이건 루머로 나온 거라 확인은 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고 예,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